정확한 핵 뉴스. 자, 그러면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우리 백지님께서. 네. 네. 국내가 아무래도 비중이 좀 큰 만큼 10개의 뉴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좋군요. 달려보는 것으로. 네. 첫 번째는 28일 날 일주일이나 된 소식인데요. 어허. 지난주 화요일 28일 국회에서 결국에 최혜병 특검 재의결이 부결됐습니다. 다들 굉장히 경노하셨나요? 야, 완전히 분노했죠. 네. 그날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욕설을 막 펴부으시고 맞습니다. 술을 찾으시고 네. 너무 열받으셔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국힘당이 윤석열이랑 이제 한꺼번에 싸잡기 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이렇게 비율을 적당히 해서 통과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부결이. 일말의 기대도 얘들은 네. 진짜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 약간 오히려 정치적으로라도 최혜병 특검법을 가지고 받고. 뭔가 김건희 관련해서 약간 더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라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최혜병 걸 받고 김건희 거를 살짝 미루는 이런 식으로 네. 일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뒤에 우리 나올 것 같은데 이 통화한 거 그게 김건희가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막으려고 얘네들이 이랬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김건희를 막기 위한 거예요, 이게. 최혜병 특검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소름 하는 돋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난주 화요일이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엄청 오래된 것 같아. 한 달 전일 같은데. 뭐가 너무 많이 막 터지는. 몰아치니까 뉴스가. 맞아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국힘당 놈들은 믿을 게 없다. 네. 어, 그냥 없어져야 되는 족속들이니까. 해병대 분들이 거기 계시다가 막 우시면서 노 해병께서는 맞습니다. 막 우시면서 네. 막 니들이 보수냐, 니들은 쓰레기다. 이런 말씀들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바로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다음 날인 29일 날 소식인데요. 이 하루에만 무려 4개의 법안을 거부권 행사하는 놀라운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 뭐냐면은 이제 네,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 특별법,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업회의소법 이런 것들이 네네. 있었는데 거부권은 막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황당해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댓글도 봤어요. 어떤 거? 뭘 위해서 존재하냐, 너가 도대체 모든 걸 거부하면. 대통령으로서? 네, 이미 우리 7, 80%가 너를 거부하고 있다. 그만두고 잘한다는 계란말이나 해라, 이런 얘기. 윤석열이 이 법을 보긴 했는지 모르겠어. 아예 안 봤다. 보고 거부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왜 그렇군요. 전세 사기 이런 것도 네네. 윤석열 지금 여론도 안 좋은데 좀 전세 사기 구제해주겠다 이러면 정권 지지율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전혀 고려한 흔적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거부를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법을 안 보고 거부했다에 한 표를 던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깃한데요? 솔깃하다. 네. 아니 한우산업지원법이랑 네. 농업회의소법은 이 국힘당 의원이 발의한 거래. 어? 지네가 발의한 거래, 지네가. 여야 합의를 한 거래, 이거는. 자아 분열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거나 뭐나 그냥 무조건 다 그냥 거부하고 보는 것 같아요. 무지성으로 한다고 하죠, 무지성. 무지성. 네, 생각도 네.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근데 또 이제 저는 민주유공자법 이거 제정하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육아의 부모님들께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김기정 여사 어머님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네. 올해 초였던가요? 그 어머니께서 직접 오체 투지 하시면서 이거를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마치 이거를 무슨 특혜법이냐, 운동권 특혜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 이 후황무치한 작자들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정말 요즘 젊은이들 큰 문제 아니에요?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살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맞아요. 군인이든 그냥 일반 피해자든. 그러니까 이게 2조 원이면 된대요. 2조 원이 물론 많은 돈이지만 네네. 그래도 사람들이 막 죽고 사는 막 문제인데 너무 심각하고 2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면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거기 반도체 이런 거 할 때도 기업들도 지원을 해주고 이번에 SK랑 삼성이 어렵다고 반도체에 17조인가 음.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깎았다가 자기가 다시 지원한다고 그렇지. 했다가 왔다 갔다요. 사실은 그게 SK나 삼성이나 미국에 공장 짓느라고 돈 쓰는 바람에 돈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거 돈 지원해 준다고 지금
근데 그 돈에서 2조만 빼가지고 그 전세 사기 특별법 여기에 그 좀 지원해주면 되는데 말이죠. 그 지금 전세 사기 그 전세금을 대출 받은 건데 네. 사기 받아서 은행이 갚을 길이 없는데 은행은 또 여기 지금 날라갔냐고 회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세금을 메꾸려고 다른 데서 또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막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죽고서 정말로 죽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명과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놈이요. 네. 네, 다음 뉴스 볼까요? 22대 국회가 개원했죠. 네네. 좀 분위기가 달라질까 하는 기대를 좀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첫날부터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수정안을 발의를 네. 하면서 더불어서 김건희, 디올백 수수 등을 수사할 수 있는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네. 여기에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넣었다고 하는데 뭐 주가 조작도 있고 허위 경력, 뇌물성 전시의 후원, 뭐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특혜 등등 아. 7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거 그때 말 많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 새로 만들 때. 맞아요. 거기에 김건희 아는 사람 맞아요. 다 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껴서 했다고. 져가지고 돈 벌게 해줬다고. 네. 예. 아무튼 그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총선을 거치면서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거 이제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네. 계속 압박하고 네.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네 번째 소식 넘어갈게요. 예. 대통령 측에서 이제 최상병 관련해서 뉴스인데 8월 2일 날 사건이 이첩되고 또 회수됐던 날 이종석 장관이랑 통화 내역이 줄줄이 이제 등장을 했던 소식인데 네. 이 이후에도 지금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죠. 네네. 이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종석 전 장관이 이제 우즈벡 출장 중이었고 통화를 했던 핸드폰이 윤석열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개인 핸드폰 번호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루에 3차례나 통화를 했는데 왜 개인 번호를 했나? 네네. 왜 외국에 있는데 갑자기 아하. 시급하게 통화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장소도 그게 관저라죠? 통화 기지국이 한남동 그러니까. 관저라고 되어 있는 그 거예요. 관저. 그러면은 난 12시? 이거 그러니까 난 12시에 윤석열이 거기 있었다고 해도 문제고 없었으면 이제 없었으면 그때 무슨 어디 연설 갔대. 잠시 후에 그 잼버리 때문에 연설 갔다던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윤석열이 만약에 아니라면 누구냐 도대체 통화한 놈이. 한 명밖에 이제 한 명밖에 없는 없는 거죠. 거죠. 감히 그 핸드폰을. 어허. 아 근데 그게 있었잖아 옛날에 대선 끝나고 나서 그 아마 유탐사 인터뷰였던가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윤석열이랑 알고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그 뭐라고 그래 축하 인사를 하려고 전화를 했대. 이 전화번호로 윤석열 전화번호 이 번호예요. 전화했더니 여자가 받더래. 그래서 아니 그 저 청장님 안 계세요? 뭐 비서세요? 그랬더니 아 저 김건희예요. 100%네 그러면. 아 그게 있었어 전에 아, 네. 방송에서. 진짠가 봐요. 그럼 이 전화가 그 김건희가 전화한 게 심정적으로 나는- 봤을 때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걸 분명히 김건희가 통화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통화했냐 이런 건데 그쵸. 지금 이제 김건희가 뇌물 받은 거 아니냐 그 임성근 사단 쪽에서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은 임성근 사단장 뭐 마누라랑 아는 사이 아니냐 이런 건데 제 생각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윤석열이 이게 수습을 못 하니까 또 잼버리도 좀 바쁘고 잼버리도 아주 어리버리 했잖아요. 잼버리 어리버리? 잼버리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전화했던 거 아니냐 나는. 못 참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막 걸어다니면 막 그럴 수 야, 똑바로 있겠네. 걸어 이렇게 하잖아요. 못 참으니까 전화를 했어. 그렇게 정리를 한 거야 김건희가. 네. 그랬는데 이게 밝혀지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스럽게 저렇게 이걸 막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뇌피셜을 한번 그렇네요. 네, 던져보는 겁니다. 실제로 수사했을 때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냥 수사 외압 획기건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김건희가 했으면 난리 나는 거지. 김건희가 전했으니 이건 거의 뭐 이건 최순실 뭐 변명의 이상이에요. 여지가 없죠. 네. 최순실 이상이지 지금.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밝혀진다는 거. 이런 게 뭔가 권력 누수 현상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네요. 단독이 많이 나와요, 요즘 단독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통화 내역도 사실 자료를 확보한 건 예전이라는 맞아. 거예요. 예전인데 지금 나온 거는 어. 그래서 그 공수처 수사외압 이거 특검에 포함하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분명히 이제 윤석열 권력이 셀 때는 잠깐 눈치를 보고 이제 있다가 네네.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공수처나 이런 데서도 네. 자료를 이제는 까도 되겠다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권력 누수 현상이 뭐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탄핵이 대세라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 이 터져나온 게 예를 들면 검찰 쪽에서도 한겨레가 뭐 임성근 녹취를 뭐 해가지고 막 맞아, 보도를 내고 맞아. 하는데 이것도 검찰이 준 자료일 거 그 아니에요. 한겨레에서 만든 그 영상 봤어요? 공동정범이었나? 네. 이번에 그거 봤어요? 맞아요. 네. 오, 미니 다큐 같은 거. 잘 만들었던데. 네. 네, 그거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시간대별로 쫙 정리를 해놨더만. 네. 그 목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야, 자료를- 어떻게 됐냐? 그 언론에 나오면 안 될 텐데. 애들 뭐 관리 어떻게 하고 있냐고. 얘들 관리 얘기하니까 이 대대장인가는 정말 얘들 잘 뭐 좀 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걔가 한 얘기는 임성근이 한 얘기는 언론들이랑 못 만나게 잘 관리하고 있네. 이 얘기였어. 그러니까 애들이 힘드니까 이제 와. 충격받았으니까 이게 쉬게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네. 언론에 못 접촉하게 하라 이 얘기를 임성근은 이제 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요. 대대장 지금 정신병원 들어갔다잖아요. 네, 네. 아, 우리 얘기 없나 너무 오늘? 안타까운 것 같아요. 뉴스에 없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그 임성근이랑 그 전화했던 그 대대장이 그 대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신병동에 간. 아, 그런 대대장. 건가? 네. 맞아요. 아, 그거 그런 거네. 애들 어떻게 관리- 되냐? 네,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아니, 그러니까 부하들을 위해서 제일 애쓴 사람만 지금 미쳐버린다니까. 맞아. 네, 그 왕따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막 임무 뭐 배제하고, 배제하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뭐. 대대장 전체 모이는 자리에 안 안 부르고. 부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인 사람, 제정신인 군인은 완전히 지금 막 얘들이 언론으로 막 미친놈이라고 그런 몰아버리고 거지.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감옥에 지금 들어갈 분위기예요. 이거 특검 안 하면은 잘한 사람들이 벌 받는 세상이 됐어. 그분이 오히려 정상인데 지금. 그분이 제일 정상이죠. 그분이 제일 정상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게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는 거. 네. 이게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탄핵이 지금 임박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도 마찬가지로 예. 또 최상병 관련 소식인데요. 음. 대통령실에서 2번 관여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첫 번째로 관여했다는 건 이제 뭐 최상병 사망 사고 직후에 군을 질책했다. 이게 만약에 첫 번째 관여면 그 뒤에 또 다른 게 한 번 더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네. 수사에 사실 관여했다고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근데 뭐 위법은 아니고 우리는 충분히 뭐 그럴 만한 또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도 예,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지들도 한 발 두 발 지금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원래는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 네. 뭐 관여는 무슨 관여야. 전혀 뭐 관련이 없고 경로선 사실이 얘기 없고. 나왔을 때, 맞아요. 그 망상이라고? 박정훈 대령이 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계속 밝혀지고 있고요. 아, 정말 후한무치한 놈들입니다, 이놈들 진짜. 네. 이게 그래서 더 못 가리겠다고 싶은가 봐요. 뭐 경로한 게 죄냐 이런 얘기를 하지 맞아, 않나. 맞아. 이제는 뭐 아, 나는 그 얘기를 성일종이 한 게 너무 웃겼어. 아니, 그래서 난 갑자기 제가 왜 저래? 그놈이 입도 잃어버릴 만한 놈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갑자기 뭐, 경로하면 죄냐고 그러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놈도 통화를 했더만. 이놈도 그 대통령실 그 애들이랑 네. 통화를 했어요. 성일정도. 아, 관련이 있어. 그렇네요. 그때가 국방위 간사든가. 음,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야. 이놈들 다 지금. 다 알죠. 경로한 것도 알고. 내가 보기에 이 통화를 김건희가 했다는 사실 다 알 것 같아.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똘똘 네. 뭉쳐가지고 이걸 네네. 자기들끼리 꽁꽁 네. 싸매고 있는 거겠죠. 아니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정말 아까운 우리 20대 그 정말 젊은 병사가 진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진짜. 얼마나 아까운 청춘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예, 계속 밝혀지겠죠?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6번째고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한테 명품백을 들고 찾아갔을 때 김건희의 측근 2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게 이제 밝혀졌다는 거예요. 영상이 확보가 된 건데 네네. 이 2명의 같이 있었다는 측근이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이라고 밝혀졌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같은 달에 최재형 목사가 화장품을 줄 때도 2사람이 있었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네. 이 최 목사가 방문할 때마다 2사람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증인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사건에서. 방문할 때마다 있었다. 네, 그래서 검찰 조사 꼭 해야 되는 문제고 이 김건희가 이 명품백을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2사람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최재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좀 강조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통화하는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럼 그 사람 뭐 금융위원으로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는 걸 봤다는 거잖아. 이게 이제 큰 문제다 이거예요. 그거 더 중요한 문제네요. 중요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또 그런 증언할 수 있겠군요. 증인을. 그렇죠. 중요한 증인이 소환 되겠군요. 조사를 꼭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 지금. 그러네요. 네, 네. 김건희 가래 뱉으면 뭐 이렇게 종이컵 대주고 그러는 건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참 끔찍합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오. 여론조사 관련한 얘기인데 여론조사 꽃에서 5월 24일, 25일 네네. 조사한 결과고요. 이 제2요구안을 거부하기 전에 그리고 대통령 개인 번호, 뭐 통화한 이력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한 조사고요. 아, 네,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몇 %인지 다 아시죠? 21%. 맞습니다. 어허. 네, 이것도 5월 28일부터 30일간의 조사인데 음. 매일매일 사실 새로운 소식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아. 점점 더 확을 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 21%가 웬 말이에요. 더 10%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2.1%를 기원했습니다. 저 2.1%. 윤석열 탄핵 필요 64.4%인데 저 94.4%라고 봐요, 전. 뒤집어서. 아, 왜 웃으시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 웃겼던 거예요, 지금? 아니, 네, 뭐 숫자가 아닙니다. 웃기만 하시고 뭐 따로 네. 말씀 근데 안 하시고. 마음을 대변하고 있죠, 94%? 네, 근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허. 64%면은 3분의 2잖아요, 거의. 그러네. 그러니까 좀만 더 하면은 사실은 지지율도 말씀하신 대로 네. 10%대로 사실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은 이게 수습이 가능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점점 더 확산될 것 같고 그러면 워낙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이 소수가 되기 때문에 쪽팔려서라도 윤석열 지지한다는 소리를 어디 가서 못 하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는 그 원래 최상병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부결된다면은 윤석열 탄핵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게 그때 꽃에서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게 62.1%인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지금 다시 이제 조사를 한 건가 보죠, 이게. 네. 네. 부정 평가로는 70%를 육박했다고 그래요. 그쵸, 70% 넘었다든가. 그러니까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국민들. 국민들은 한 거고. 너 싫어. 이게 지금 박근혜가 탄핵당할 당시에 그 거부 의사 표현 네, 네. 하고 거의 맞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은 윤석열과 박근혜를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의 지금 정서인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분노나 이런 것. 정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는 국회가 네. 좀 나서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국민분들은 지금 이번에 투표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22대 국회가 더 해야 되는 몫인 것 같습니다. 네. 8번째 뉴스 넘어갈게요. 예. 조금 다른 소식인데 13년에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음흠. 이 유우성 씨가 이 유명한 사건이었죠. 피해자에 있었던 네. 유명한 사건인데 이 당시에 이제 공소권을 남용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당시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었는데 그게 기각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하라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2013년 1월에 터졌고 이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다라고 조작된 사건이었는데 네, 네. 뭐 좀 악질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좀 크게 화제가 됐었고 결국 이분은 무죄를 받으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안동환이라는 이 검사가 유우성 씨에 대해 보복 기소를 한 게 문제가 된 거죠. 정말 말이 정말 안 나쁜 되지 놈들이에요. 않나요? 정말 진짜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이게 악질적인 지금 이놈들 하는 꼬락서니까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한테 하는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 완전 죽이는 거죠. 완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성 씨에 대한 이 간첩 사건이라고 하는 게 조작됐다. 네. 이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잖아요, 이놈들이. 다 감옥 가야 돼요, 이 새끼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좀 갑자기 제가 흥분해서 욕이 나버렸네요. 이 사건은 정말 알면 알수록 되게 화나는 사건이거든요. 아, 그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간첩 지금. 조작할 때 그 간첩으로 몰린 유우성 씨가 있고 네. 동생이 있었어요. 맞아. 동생에 대해서 막 유가려 씨인가? 네, 유가려 씨인데 막 이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하라고 해가지고 맞아. 막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막 여기에다 모욕적인 말을 이렇게 쓴 거를 옷에 썼나 팻말을 이렇게 나고 막 돌아다니게 해서 창피를 주고 막 이런 악질 거의 고문 같은 거를 아니, 고문도 이거는 뭐 상고문이지, 이거는. 네, 실제로 해가지고 이제 오빠에 대한 허위 자백을 하라고. 허위 자백을 하라고. 그래서 유우성 씨가 동생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했다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엄청 이 국정원과 이 얘네들이 엄청나게 악질적으로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문제냐면은 예, 그렇게 네. 끔찍하게 조작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몰아갔던 건데 네네네. 이 사람에게 이제 헌재가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제가 없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했다는 거고 그 사람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이 또 검사직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고 사실상 이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에 대한 불신이 신뢰도가 생긴 거죠. 있냐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거 탄핵시키겠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 지금 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와. 이거 이래가지고 헌재 믿고 탄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그러니까 이 헌재도 나중에 다 개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헌재도 네네. 헌재가 알아서 잘 판단해주겠다고 믿을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그런 탄핵 거죠. 소추하면은 헌재가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네네.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촛불도 계속 들고 맞습니다. 대규모 집회도 네. 열고 해서 헌재가 이거 가결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적 압박이 중요한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실제 그 국회의원 그 분포도 이런 건 굉장히 불리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불리했고 사실 그 당시 헌재도 예를 들면 뭐 그 수도 이전 문제 같은 경우 그때 발표하는 거 보면 아주 얼토당토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적 압박. 이게 이제 얼마나 세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을 탄핵한 뒤로는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헌재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런 말도 있더라고. 사실 탄핵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최종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말이야.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 대통령 네. 뽑을 때는 국민이 투표해서 뽑는데 네네. 왜 끌어내리는 거는 재판관이 끌어내리냐. 그러네요. 역시 정책위 의장님이라 이게 정책적인데요. 국민 어떻게 해야 돼, 총투표 해야 그러면? 되니까 국민 총투표. 국민총투표. 네. 그런 그런 것도 개헌 사안이 될 것 같긴 한데 아. 국민 투표로 이제 탄핵이 가능하게 이제 그렇게 한다든가. 한다랄지.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냐면은 이게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이 검사 탄핵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네. 그래서 이놈하고 또 그 이정섭인가? 네. 근데 아무튼 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검사들한테 큰 압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죠. 큰 압박인데 이건 지금 약간 좀 면죄부를 줘버린 거고요. 그렇죠. 다른 검사들한테도 그러면 그렇죠. 괜찮겠네 이런 생각.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헌재가 아주 큰 실수를 했고 이건 두고두고 이거는 역사에 길이 남을 아주 그 오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어가 볼까요? 네, 또 좀 분노하는 소식이긴 한데요. 네, 열받는 뉴스에 벌써 우리 네, 너무 많아요, 근데. 국내 뉴스인데 열받는 뉴스가 됐어요.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이 지금 또 네. 너무 문제잖아요. 네. 이제 이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대요. 근데 이게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네네. 손상돼서 죽을 수도 있는 병이라고 하는데 아. 실제로 2012년에도 육군에서 무리하게 이제 야간 행군 후에 숨진 훈련병의 사인에도 이 횡문근 융해증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네네. 이 무리한 얼차려가 죽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게 확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럼 네. 이제 완전 큰일이 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참.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네. 지나치게 무리하게 무리가 가면은 근육이 괴사하고 뭐 이래서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러기 전에 분명히 전조 증상 같은 거나 아. 몸이 안 좋거나 했을 텐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 뭐 그냥 얼차려를 뭐 완전 군장을 시키고 막 뭐 얼차려를 네. 주고 해가지고 죽을 정도로까지 몰아세우는 게 인간으로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아니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그냥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맞아요. 이 나라의 그 지도부라고 하는 작자들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얼차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임성근 사장장 같이 이제 사람을 거의 사람으로 안 보는 이런 무리하게 지시를 내리고 막 사람이 막 똑같아, 트라우마가 오는데 막 이런 지휘관들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말단에서도 장병들을 사람으로 안 보고 사람을 안 보는 거지. 네. 사람을 안 보는 거라니까. 맞아요. 훈련병이야 훈련병. 여기 보면은 이 연병장에서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는 현장에 그거를 이제 하라고 이제 얼차려를 지시한 다른 감독 간부들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지켜봤다는 거네. 네, 그렇게 사람이 이놈들은 힘들어하고 막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살인 하는 방조로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거의.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될지도 지금 걱정이 돼요. 그 임성근도 말이에요. 자기는 절대 물에 들어가려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그 뻔뻔하게 그래서 뭐 지난 10개월 동안 저를 음해했던 모든 것들을 밝히겠습니다. 와 진짜 앞에 있으면 진짜 싸다구를 한 대 날려주고 싶더라고 진짜. 한 대요? 한 대는 안 되죠. 한 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은 도대체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군대 보내기 싫은데 그렇죠. 게다가 그 잘 사는 놈들은 다 군대 빠지고 네.
이러면 누가 군대를 보내고 싶을 것이며 그러니까. 군대 가 있는 병사들은 누가 이런 지휘관들을 믿고 전투를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혹사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나라를 누가 지키고 싶겠냐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 군대 다닐 때도 우리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 전쟁만 나봐라. 저 중대장이랑 소대장 다 죽인다. 이런 말도 있었어, 우리도. 맞죠. 너무 아니, 심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잘 안 된다고. 네, 네. 그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이게 막 사실 싫단 말이에요. 너무 막 굴리니까. 이게 전쟁 나면 사실 지휘관들이 사실 죽을 수도 있지만 돌격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누가 따르겠어? 누가 나가겠어 이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누가 지금 나가겠어요? 우리나라 큰일이에요, 진짜. 군대가 이거 지금 완전 콩가루 됐고요. 그럼 마지막 10번째 국내 뉴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또 노동계 소식인데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2년 연속 감소했다는 네. 거예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제 1인 명목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올랐는데 1.3% 늘었는데 같은 기간에 실질 임금은 1.7%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명목 임금, 실질 임금 이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명목 임금은 숫자로 적혀 있는 거고 맞습니다. 실질 임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맞아요. 네, 그렇게 맞아요. 볼 수 있는데. 한번 해본 얘기였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맞죠? 이게 방금 이제 명목 대담. 속았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물가가 늘어가 버리니까 네. 이게 임금이 올라도 물가 이상 올라가야 이게 이제 임금이 감당이 되는 건데. 감당이 되는 건데. 맞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지금. 거죠, 물가는 지금. 오르고 임금은 줄어드니까 나간 돈은 늘어나는데. 네, 지금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뭐 과일부터 해가지고 암울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암울해요.